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예, 주말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쉴 때인데, 이 매일경제신문의 1년 톱 기사가 상당히 좀 유감스럽네요. 이러다가 한국이 망하겠다, 뭐 이런 기사를 매일경제신문이 이제 실었는데, 되게 이제 제목을 뽑거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조금 차분하고 또 매일경제신문은 조금 더 자극적이죠. 한국경제신문은 조금 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은 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목을 붙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이러다가 한국이 망하겠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 놓으니까 아마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이제 한국으로부터 돈과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그런 돈과 부자들의 탈출과 관련된 그런 기사가 가장 많이 읽힌 1등 기사가 됐네요. 일단 제가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결론은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다만 언론사가 좀 자극적인 그런 표현을 담은 주제를 써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다가 한국이 망하겠다 이런 제목을 편집실에서 뽑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오늘 대대적으로 많은 신문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이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특히 미국 정권 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서학개미라 불리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총액,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누적 총액이 상징적으로 1천억 불, 1천억 불을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40조 정도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입된 겁니다. 이제 그 기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이루고, 다른 하나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국의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이렇게 높으니까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투자 이민, 아마 EB5일 겁니다. 분류 체계를 보게 되면 미국의 투자 이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 기사가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거죠. 뭐 한국이 망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한국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탄탄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일단 몇 가지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을 한 번 정도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이동하는 것, 그리고 가장 고급 정보를 많이 접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런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고액 자산가들이 돈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국가의 앞날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경고 사인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2020년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급격하게 미국 정권 시장에 대해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입소문을 타기도 하고, 또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알게 돼 가지고 마침 또 한국의 정권 시장이 박스권에 거의 갇혀서 정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고, 거기다 한국의 대표 회사 가운데 하나인 삼성전자 주식이 죽을 쓰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죠. 조금 장기간에 투자할 수가 있으면은 미국 증시에 투자해서 돈을 잃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미국 증시는 언제나 좀 길게 보게 되면 우상향, 계속의 상승 추세를 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정보를 통해서도 배우게 된 거죠. 정보를 통해서 배운 이제 한국의 서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소액을 들여가지고 미국의 뭐 유명한 그런 S&P 500이나 미국의 나스닥 상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들이 많지 않습니까? QQQ라든지
또 SPY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해서 한 1, 2년 정도 해보니까 잠시 동안은 주가가 빠질 수 있지만 역시 언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곧바로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한 또 한국 증시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신속하게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물꼬가 트인 미국 정시를 향한 그런 거대한 움직임이라는 것은 막을 길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근래 이제 한국 사회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직면하게 된 굵직굵직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율에 이런 실망해가지고 투자인민을 여러분들 감행하는 거나 또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들 중심으로 해서 주식 이민이 늘어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고 사인인데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마치 강 건너 불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이 뭐 망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겠죠. 뭐 그것은 뭐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고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은 결국 내수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출산율이 저하가 되니까 노인들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여러분들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내수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젊고 능력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그 사회의 중장기 전망이라는 것은 계속 경제 성장률로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5년 터울로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1%씩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뭐 그거는 그냥 추세니까 그거는 뭐 변경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젊은 층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결국 조세 부담을 생산 계층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액 자산가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조세 부담이 계속 과중되니까 생산 활동도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소득세도 높고 상속세도 높고 정리세도 높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신문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런 저출산이라든지 조세 부담 외에 한국인의 앞날에 굉장히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뭐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선거 제도 문제로 인한 정치적 변혁이라는 것은 뭐 어느 신문도 그냥 대놓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숨기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생산 친화적이거나 투자 친화적이거나 이런 종류의 제도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가 힘들고 표를 많이 가진 사람 위주로 정책이 운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생산활동이나 투자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역주행하는 그런 나라로 계속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망할 일은 없겠지만 내려앉는 길은 뭐 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인 거죠. 감사합니다.